살면서 20에서 많게는 40%가 경험한다는 실신. 흔히 기절한다고 표현하는 실신은 갑작스런 뇌혈류의 감소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쓰러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가볍게는 정신을 잃을 뻔하는 아찔한 느낌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해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픽픽 쓰러지게 만드는 실신에 대해 알아보자. 네, 실신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치 않은 일 같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실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 병원 신경과 최한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실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절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평상 생활을 하면서 기절하는, 실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선 실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실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신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을 실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절이나 졸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이상 경험을 할 확률이 무려 20%에서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여성, 그리고 빨간색이 남성을 의미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실신을 경험할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15세 전후로 해서 그 빈도가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빈도가 잠시 줄어들었다가 60세 이후 노년기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경험한 사람의 70% 정도는 실신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신 환자의 17에서 35% 정도는 외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외상은 10에서 29% 정도이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5에서 7%, 그리고 의식을 잃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1에서 5%입니다. 특히 노인 낙상의 10%는 실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 있던 거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그때 날은 덥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길어지지. 그때 픽 하고 쓰러져서 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친구를 보면서 난 왜 안 쓰러지지? 부러웠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한데요. 과장님, 이 실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실신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운동장에서 픽 쓰러지는 실신은 반사실신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기립 저혈압에 의한 실신, 심장성 실신, 기타 원인에 의한 실신 등이 실신의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어떤 실신이 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세 이하 젊은 환자에서는 반사실신이 가장 흔합니다. 반사실신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연두색 막대 심장성 실신을 보시면 40세 이하 젊은 나이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점차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0세 이상 노령기에 접어들수록 심장성 실신의 빈도가 증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사실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사실신에는 혈관 미주신경 실신과 상황실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 미주신경 실신은 신경심장성 실신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그 상황이 이 혈관 미주신경 실신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다든지 피를 보거나 사고 장면을 목격하는 등 강한 감정적인 자극이 있은 후에도 이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되었다든지 심한 공복감이 드는 경우에도 실신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한 통증을 느낀 뒤에도 이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보통 환자들은 실신 전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실신 전 증상은 조짐이라고도 합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입 안에 침이 고이면서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이 메스꺼움을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하품을 하거나 한숨을 자주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도 호소를 합니다. 이때 환자의 안색을 살피면 하얗게 창백하게 질린 경우가 많고 피부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신전 증상을 느끼는 상황에서 빨리 머리를 낮추게 되면 이 실신전 증상이 사라지면서 실신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게 되면 골격근은 이완되면서 팔, 다리가 축 늘어지게 됩니다. 반면 관략근 조절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는 보통 대변이나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동공은 커지게 되고 맥박은 느려지고 혈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더라도 대부분 20초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금방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드물게 15초에서 20초 이상 의식 소실이 지속되게 되면 환자는 경련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서 뇌전증과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실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신에는 배뇨실신, 기침실신, 발살바실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뇨실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이 선 자세에서 소변을 보는데 배뇨 단계의 마지막 단계 또는 배뇨 후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배뇨실신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실신도 남성에게서 좀 더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거나 기관지염이 있는 사람이 심하게 기침을 하고 나서 의식을 잃게 되면 기침실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변을 하면서 배에 힘을 잔뜩 주거나 다이빙을 하면서 숨을 참는 등의 상황에서 의식을 잃게 되면 발살바실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신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게 참 놀라운데 과장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뭐 의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제 핑 돌면서 이제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반복이 되면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증상은 보통 기립저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립저혈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쉬운 말로 다리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에 피가 몰리게 되면 머리로 피가 충분히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머리로 피를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보상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하는 반면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는 10에서 25회 정도 증가해서 머리로 피를 충분히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보상기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앉거나 일어선 직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하여서 기립저혈압에 의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립저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질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이외에도 다발말초신경병, 길랭바레 증후군, 척수매독, 파킨슨병, 심장질환 등에 의해서 기립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했다든지 고혈압약, 혈관확장제, 이뇨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항파킨슨약 등 다양한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기립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고 탈수나 출혈, 장기간 침상 안정, 노화, 임신, 더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립저혈압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실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실신도 있다면서요, 과장님? 네, 그렇게 이제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실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장성 실신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성 실신에는 크게 부정맥에 의한 실신과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에 의한 실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부정맥에 의한 실신은 정상적인 맥박이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인 반면
맥박이 1분에 35에서 40회 정도로 느리게 뛰거나 1분에 150회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뛰게 되면은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4에서 8초 이상 멈추는 경우에도 심장성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에 의해서도 실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밖에 또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실신이 나타나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과장님, 그런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알기 어려운 그러한 실신들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실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실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관장하는 뇌 줄기 부분은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에 의해서 혈액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주막하 출혈로 잘 알려져 있는 거위막하 출혈의 경우에도 초기 증상이 실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히스테리 실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히스테리 실신은 주로 극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 환자가 겉보기에 대단히 불안해하는 것이 특징이고 환자가 의식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혈압이나 맥박, 피부색의 변화가 없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다리에 경련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실신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실신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 아이고 안 됐어 안 됐어. 아이고. 전화 왔다. 응? 진짜 어머니다 어머니. 아이 받아봐라. 자기가 받아봐라 빨리. 아이 자기한테 오고 내가 받으면 이상하잖아. 또 한 소리 하기 싶다고. 아이 자기 받아봐라. 나 엄마랑 할 말 없다. 아이 실컷 받아라 자기가. 진짜. 어머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참, 못 지냈다 와. 어떻게 너거는 내가 전화해야지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나? 먼저 전화할 일이 없다 일이 없어. 아유 제가 좀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니는 맨날 찾나 그래 바쁘노? 허닥하는 그 전화 한 통하기 그게 그래 힘드나? 아유, 아이 그럴 리가요. 나는 신랑이 또 전화 드린 줄 알고. 야야 우리 아들은 전화를 잘 못해요. 그런 성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 니가 내한테 전화를 자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네네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싹싹하여 어머이 하면서 전화를 자주 해야지. 선미 봐봐라 얼마나 싹싹하노. 근데 니는 무뚝뚝해갖고 네 이하고 앞으로는 선미한테 좀 배워갖고 좀 싹싹한 며느리가 좀 돼봐라. 네. 그리고 내가 치사해갖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아침 일찍 전화 좀 해야 되는 거 알겠나? 맨날 그래 점심때 돼갖고만 마지 못해갖고 여보세요 전화하고 늙은 시애비한테 전화 통한 게 막 그리 어렵나? 어머니 저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출근하고 나면 바빠가지고 점심때 돼야 조금 여유 조금 있을랑 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점심때 돼야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출근하기 전에 막 전화를 했어야지. 저는 신랑이 또 했는 줄 알았더니 신랑이랑 아가씨랑 어머니께 아침 일찍 전화 안 드렸어요. 전화한 거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아들은 원래 생전 전화를 안 하는 아들 아이가. 며느리가 대표로 내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며느리 전화를 받고 싶다. 어머니 참 희한하네요. 30년 넘게 키우신 아들, 딸이 어머님께는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저는 저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랑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예 어버이날 그거 상관없어요. 아예 평소에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어머니. 삼이랑 며느리랑 같나? 어? 그하고 니는 윤씨 집안의 며느리 아이가 며느리. 어머니, 제가 주민등록등본 떼면요, 저희 부모님 이름하고 같이 나오지 어머님하고는 전혀 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사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끄럽다. 어디 그냥 말을 막 꼬박꼬박 말대꾸로 해서 그냥. 어? 앞으로는 전화 자주 안 하면 내가 수시로 집에 찾아갈 기다. 알겠나? 여보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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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아, 진짜 할 말 없으시면 꼭 전화 이렇게 끊으시더라, 전화를. 아이고 엄마 버릇 아이가 버릇. 아이고 참. 아니 또 뭐라 하시던데? 뭐라 하기는 맨날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진짜. 아니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나 딸한테 말씀하실 것이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냐고 진짜 항상. 아유 옛날 분 아이가 옛날 분. 본인이 그래 사셨으니까 가는 거지 뭐 한두 번이가 참.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지. 비꼬아서 얘기하는데 1등이다 1등. 아 그냥 꽈배기라 생각해라. 그냥 그러려니 해라 됐다. 뭘 참. 진짜 꽈배기랑 맞아볼래 정말 진짜. 아 머리야. 아 또 머리가 살살 아파. 내 미치겠다. 가서 두통약 좀 가져온다. 자기야. 아이고 왜 이러노? 얼굴이 허옇다하노? 괜찮나? 괜찮나? 아니 그냥 어지러. 자기야 괜찮나? 일로 와봐라. 나 진짜. 이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하는 거지. 안 되겠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가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할 테니까 자기야 좀 일로 와봐라. 괜찮나? 진짜지? 약속했지? 뭐고 이거? 왜? 약속했잖아. 뭔데 지금? 나 놀랬잖아. 지금 말했잖아. 약속 지키라고 빨리 전화하라고. 자 빨리 전화해라고. 내 전화기로 하지 말고 자기 걸로 해라고. 싫다. 뭐 내가 우적했는데 뻥이다 뻥. 깜짝이야. 나 또 뭔 일 나는 줄 알았다. 아이고 참. 지금 이 상황에서 뻥쳤다 이거야 지금. 뻥이다 뻥. 그러고 내 엄마한테 전화해 할 말 없다. 당신 원래 잘 쓰러지잖아. 뭘. 지금 그 말이라고 하나? 뭐가? 빨리 전화 안 걸 거가. 안 걸 거다. 야 윤규야!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발생한다입니다. 김천호 씨, 장예현 씨,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비하는 아니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우리 여성분들이 체력이 좀 약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예은 씨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살짝만 툭 밀어도 픽 뭔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잖아요. 저는 5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제가 철원 씨보다 체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긴장되시나요? 긴장은 좀 되네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이 실신을 하는데 뭐 남녀 성별은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오. 세모입니다. 그래요? 무승부네요. 네, 무승부입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통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있는 흰색 막대는 남성이고 검정색 막대는 여성을 나타냅니다. 일견 보기에도 중간에는 약간 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젊은 나이대나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환자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실신 환자 중에서 여성이 52에서 60% 정도를 차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배뇨 실신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반면 배변 중에 발생을 하는 배변 실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좀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이 실신 환자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실신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에? 왜요? 휴대폰 어디 있어요? 휴대폰? 휴대폰 안 그래도 찾아도 없더라고요. 여기 있네. 내 휴대폰 어디서 찾았어요?
냉장고요, 냉장고. 냉장고요. 아이고 치매다 치매. 아니 자기 진짜 치매 아이가?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진짜 치매라는 소리를 하고 앉았노 진짜. 나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릴 수 있다 카더라. 아이. 언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언니 ATM 기기에 돈 뽑으러 가놓고서는 돈은 두고 카드랑 그냥 다시 다 들고 왔다면서. 그래서 결국에 CCTV 보고 다시 돈 환불 받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랬었죠. 엄마야. 봐봐라. 치매 맞다니까 치매. 아 자꾸 치매 칼날 진짜 확 섣불라만. 맞다. 언니 뭐만 하면 푹 쓰러지고 뭐만 하면 푹 쓰러지고 이러잖아. 그때 넘어지면서 이 뇌를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깜빡 하는 거 아니겠나? 아이고 그거 잠깐 쓰러졌다고 뇌 손상 일어날까? 야 너 그 새언니 치매 맞다 치매. 아이고 참. 나랑 보건소가가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자. 아 진짜. 아가씨.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잘 쓰러지잖아요. 네. 근데 쓰러지고 나서 건망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뇌세포가 죽어서 그렇거든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참 자기야 그 보험증권 갖고 와봐라. 보험증권은 왜? 아니 치매 간병비 들은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이가 맞지? 응? 아가씨, 이거 필요 없다. 일단 이걸 무기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언니 또 이걸 또 깜빡할 수 있어. 치매 하지 말라고 내가. 잠깐만 보험 든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구예요? 큰일 났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야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실신을 하면 뇌 손상이 일어난다. 저도 이 부분이 참 걱정되던데 두 분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앞서 실신이란 뇌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어지는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왠지 뇌 혈류량이 감소한다는 건 뇌세포의 활동 역시 줄어든다는 거니까 실신을 할수록 이 뇌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버벅거리죠, 이렇게. 뭔가 자신이 없나 보네요. 네. 정답은 O란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예은 씨 말 듣자마자 X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혈류량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뇌가 그렇게 약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혈류량은 감소해도 그렇다고 뇌세포는 손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X 하겠습니다. 저 정답 아니면 진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철원 씨가 정답. 기절 안 하겠네요. 네, 기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실신은 뇌 혈류량이 감소해서 의식을 잃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20초 이상 의식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초 이상 뇌 혈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뇌 손상과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실신이 무서운 이유가 또 외상이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을 또 크게 어디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겠고, 운전 중에 갑자기 쓰러진다면은 또 심각한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신이 일어난다면은 병원에 가서 과장님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신을 하신 분들께서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의사가 가장 먼저 환자분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이전에 환자분께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을 드시고 계셨는지를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을 느끼지는 않았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을 때는 어떤 식으로 쓰러졌는지, 의식을 잃은 시간은 대략 몇 초 또는 몇 분 정도인지, 의식을 잃었을 때 피부 색깔은 창백했는지, 그리고 경련과도 같은 그런 팔다리 운동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 혀를 깨물지 않았는지, 소변이나 대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도 여쭤보게 되고, 실신을 하고 나서는 의식을 곧바로 회복했는지, 아니면 의식을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기억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신을 한 당사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신한 상황 자체를 목격하신 분께서 같이 내원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 이외에도 환자의 실신 종류에 따라서 24시간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능동 기립 검사, 기립 경사 테이블 검사 등 다양한 특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능동 기립 검사는 환자를 15분 이상 테이블 위에 눕힌 다음에 누운 자세에서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자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일어선 직후 그리고 1분 뒤, 3분 뒤, 5분 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과 맥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능동 기립 검사입니다. 그리고 기립 경사 테이블 검사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능동 기립 검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검사대 위에 눕힌 다음에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게 되고 검사대의 경사를 기울여서 마치 환자가 일어선 듯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선 자세에서 혈압, 맥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쭉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류 초음파를 함께 시행해서 실제로 뇌혈류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신을 목격한 사람이 함께 내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신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바로 병원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실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물을 자주 마시는 거랑 이 예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실신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핑 돈다든지 또는 오래 서 있는 상황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환자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특정 자세를 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만약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이 실신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다리를 꼬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맞잡고 반대 방향으로 힘껏 손을 당기는 것도 뇌혈류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실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을 잃게 되면 옆에 있는 분께서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다리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환자가 조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신 치료 방법에서는 실신이 잘 일어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이외에 기립 저혈압의 경우에는 자리에서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잠을 잘 때는 머리를 10cm 정도 높이 하고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에 복대를 착용한다든지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혈액 순환량이 충분해지면서 기립 저혈압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다리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도 자꾸 실신 전 증상이나 실신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날이 또 더워지고 있는 만큼 물을 좀 더 자주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후에 예후는 괜찮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실신은 재발이 잦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신은 한 번 한 사람들이 재발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신의 예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실신 후 1년간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실신의 원인에 따라서 1년간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 1년간 사망률이 0%인 반면 심장성 실신은 1년 이내 사망을 할 확률이 18에서 33%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환자가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해서 실신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장질환의 악화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신의 예후가 좋은 경우와 예후가 나쁜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실신을 하고 나서 사망하지 않고 예후가 좋은 경우는 30세 미만이면서 심장성 실신이 아닌 경우가 그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이외에 65세 미만이면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실신을 한 경우에는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성 실신인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고,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는 경우에 실신을 했을 때 그 실신의 예후가 나쁩니다. 그 이외에도 가족 중에 돌연사한 사람이 있거나 환자가 고령인 경우에도 예후가 나쁩니다. 이처럼 실신은 평생 모든 사람들이 실신을 경험을 할 확률이 20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실신은 종류에 따라서 1년 이내 사망 확률이 20, 3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회복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의식을 잃었는지 병원을 찾으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시는 것이 실신의 예후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실신은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 외상이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가 잦다면 병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신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만큼 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최한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